금요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도 역시 금요일에는 10개 경주, 일요일에는 6개의 교차 경주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월초 경마답게 인기마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었는데요. 특히 금요일 3경주에서는 경주 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누리 아침과 그리고 체리블러썸이 나란히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1.9배, 쌍승식은 4.1배로 양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최저배당을 이끌어냈습니다. 반대로 금요일 4경주에서는요, 경주 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천년동안도와 코어블레이드가 각각 3위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새로운 질주와 다이나믹런이 나란히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183.3배, 쌍승식이 500.2배로 양일 통틀어서 가장 큰 배당을 형성하면서 경주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경마 팬분들의 많은 관심을 끈 경주였죠. 바로 금요일 10경주로 시행된 2등급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그레이트 킹과 끝판 부스터가 코 차이의 짜릿한 승부를 펼치면서 나란히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는 서울에서 국제초청 경주가 성황리에 개최가 됐는데요. 단거리 최강마를 가리는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에서는 부경 소속의 파워블레이드와 돌아온 포경선이 나란히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마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어서 시행됐던 코리아컵 대상 경주에서는 트리플나인과 챔프라인이 각각 4위와 5위를 기록하면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국제 초청 경주에서는 일본 대표마들의 맹활약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국내 경주마와 그리고 선진 경주마들 사이에 격차가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 3회 대회 때는 이 격차가 조금 더 줄어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9월의 3주차로 진행되는 경마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경주마를 주목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 온 리플레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15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7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뚜렷한 강자는 없는 좀 엇비슷한 기량의 마필들의 접전 구도인데, 자, 먼저 3조 5문식 마방의 모닝파크, 편성상 좀 강한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급전을 맞이했지만 민장기 마방의 레드혁명운도 최근에 좀 상승세 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인기마로 떠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20조 최기영 마방의 유성 빅토리는 직전에 좀 발주가 안 좋았습니다. 좀 인기마였었는데 초반 발주가 안 좋으면서 입상에 좀 실패를 했던 마필인데, 원래 좀 상당히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처럼 늦발만 하지 않는다면 이번 경주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선행 스타일의 마필인 유충열 마방의 슈퍼짱짱이, 문제복 마방의 마이 앨리스, 이러한 마필들도 최근에 그 부경의 주로 흐름이 선행마에게 상당히 유리한 좀 빠른 주로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필도 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전에 이 코너에서 좀 비인기마였는데 좀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굿업맨 좀 입상을 해주면서 좀 고배당의 주역이 됐던 마필입니다. 이 굿업맨도 직전에 설명했다시피 좀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와 있고 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둬야 됩니다. 언급드린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이 좀 충마성으로 강하게 갈지 그거가 조금 궁금한 그런 레이스인데, 인기마가 떠올라도 도전세 마필들과 큰 차이가 없는 그런 혼전세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말씀하신 대로 뚜렷한 강마가 없기 때문에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주인데요. 그중에서 모닝파크와 레드명언문 그리고 유성 빅토리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 이외에도 슈퍼짱짱이와 마이앨리스 그리고 굿업맨을 도전세 마필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도전세 마필 중에 29조 문제복 마방의 마이앨리스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 초부터 막강한 좀 선행력을 보이면서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빠르게 국내산 3등급까지 승급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마필이 걸음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바닥권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전 경주에 이제 워낙에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4등급으로 강급이 됐거든요. 근데 직전에 제가 이 마필을 좀 승부마로 좀 비인기마였는데 승부마로 가져갔었는데 우선 1000m 레이스, 단거리 레이스였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강급이 된 마필들은 이제 그 상위 등급에서 51kg 최저 부중을 하다가 강급이 되면서 강급은 됐지만 레이팅 점수는 또 그 등급에서 가장 높으니까 보통 56, 57 뭐 이렇게 상당히 높은 부담 능력을 받는데 직전에 전진구 그 마이너스 4kg 감량 기수까지도 기승을 했어요. 컨디션도 올라왔고 거리도 1000m고 해서 좀 강하게 노려봤는데 못 뛴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전개가 안 좋으면서 3착을 차지했는데 확실히 좀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예전 기량을 찾은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선행 1순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곽 게이트, 6번 게이트, 전진구 기수, 신인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선행마답게 스타트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선행을 좀 장악을 했어야 하는데 내측에서 이 당시에 이제 단승식 1.4배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해운대의 거리 찔러 나오면서 예기치 않게 선행을 못 가고 또 3열 외선을 도는 그러한 좀 전개상으로 상당히 불리한 여건으로 흘렀고요. 페이스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이 선행마가 초반 600m를 35초 6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1위였던 이 해운대의 걸도 직선에서 걸음이 퍼졌고요. 뚝심이 좋은 뭐 수욱과 영광의 신화가 동반 입상을 하면서 상당히 고배당이 나온 이변이 일어난 그런 레이스입니다. 근데 이 레이스에서 마이앨리스가 시종 외선 3열을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걸음을 좀 제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까지 했는데 걸음 자체가 전혀 죽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1000m 레이스긴 했지만 전개가 좀 하이 페이스로 흐르면서 3열 외선을 돌았고 그러면서도 직선에서 걸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 1200이지만 선행을 장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마필이거든요. 슈퍼짱짱이라는 선행마가 있긴 하지만 면밀히 그 초반 스피드를 비교해 봤을 때 마이앨리스가 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마이앨리스가 선행을 장악 후에 뭐 1200이지만 충분히 1순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으로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앨리스는요 4등급으로 강등된 이후에 치르는 첫 경주에서 3위를 기록하면서 선전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5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경마 마지막 경주 제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우선 최근에 이제 상승세 전력인 팬텀 블레이드는 일요일까지 조교를 하다가 월요일날 좀 조교에 불참을 했습니다. 출전은 안 할 걸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컨디션 올라오면서 선전하고 있는 콰이어트 랩터도 훈련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팬텀 블레이드와 콰이어트 랩터 최근에 상승세 마필, 두 마필은 출전을 안 할 걸로 보이고요. 승급전이긴 하지만 최근에 좋은 기량을 보이고 있고 마체가 워낙에 좋은 터프 컨트리 좀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직전에 2등급 승급전에서 2착 입상을 한 아이원도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터프 컨트리는 승급전이고 아이원은 2등급에서 입상을 한 전력이기 때문에 아이원이 축으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노켓 블레이드도 최근에 선전하는데 뭐 훈련 자체를 월요일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마마방이 원래 이제 팬텀 블레이드, 로켓 블레이드 이 두 마필을 출전 등록을 했다가 월요일날 훈련이 없는 걸로 봐서 두 마필 다 출전 안 할 걸로 보이고요. 스마트 벨러가 원래 기본이 상당히 센 마필인데 직전 내용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못할 것 같고요.
트리플 파티가 연속 입상을 이어오다가 직전에 좀 무너졌거든요. 근데 뭐 기본기가 짱짱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둬야 되고, 또 왜 그 그레이트송도 최근에 좀 이창래 입상은 못하지만 이 마필도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둬야 되겠고, 우아는 최근에 좀 컨디션이 올라와서 나올 때마다 좀 강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마필도 직전에도 좀 아쉽게 3착에 그쳤거든요. 이번에도 좀 인기마로 떠오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이원, 터프 컨트리, 우아 이렇게 세 마필이 아마 인기 3강으로 가면서 아이원이 좀 축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 이제 그레이트송이 좀 아주 강하게 도전하는 그러한 도전세 마필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는요, 아이원을 축으로 터프 컨트리와 우아 이렇게 세 마필이 인기 상강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그레이트송이 도전세 마필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번 편성에서 좀 세게 보는 2강이 아이원과 그레이트송이에요. 그레이트송은 좀 도전세로 팔릴 걸로 보이고, 아이원은 충마로 팔릴 걸로 보이는데, 충마에 대한 좀 믿음을 실어주는 입장에서 아이원이란 마필을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주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파티 어게인이라는 12번 마필, 지금 유현명 기수 좀 늦발을 하고 외선에서 좀 강하게 밀고 붙이고 있는 마필인데, 이 파티 어게인이 좀 강축으로 팔렸고요. 아이원 또 이번에 같이 뛰는 그레이트송, 지금 그레이트송은 선두권 선입 전개를 하는 6번 마필이고요. 아이원은 좀 고질적으로 스타트가 한 타임 좀 늦습니다. 그러면서 좀 밀고 나오는데, 그 밀고 나오는 중속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조금 스타트는 늦지만 전개를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그리고 직선에서 올라오는 탄력 자체가 너무나 막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부경 주로 자체가 선행마에게 너무나 유리해서 앞선에 못 붙이면 입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이원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워낙에 직선 탄력이 좋기 때문에 뭐 크게 전개에 상관없이 입상을 해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직선에서 이 파티 어게인이 워낙에 세서 그렇지 아이원의 그 외선에서 치고 나오는 탄력 자체가 상당히 잘 뛴 그런 탄력이고요. 이 라스트 100m 탄력은 정말로 좋습니다. 거의 파티 어게인을 잡아챌 정도로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이면서 아주 여력도 충분히 남기고 직선을 통과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편성이 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2등급 편성치고는. 그래서 아이원은 뭐 확실한 충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원은요, 직전 경주 2등급 승급전이었는데요. 목 차이를 도착차로 아쉽게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직선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경주력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7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호 경마 제4경주입니다. 3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4연승을 달리는 신의 강자 럭키노바. 근데 훈련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럭키노바는 출전을 안 할 걸로 보이고요. 우선 뭐 임동창 마방의 최강포스원 최근에 워낙에 잘 뛰고 있기 때문에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라이스 마방의 캐세라세라도 이번에 이제 승급전에 직전에 이제 1000m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이번에 1200으로 거리를 늘려 나오지만 직전에 보여준 경주력 그리고 끝걸음의 여력 이런 걸 봤을 때 1200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예전에 1000m 1000m 입상하다가 1200 나와서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또 1200에 도전을 하는데 이번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영원축제는 최근에 좀 컨디션 자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전개가 잘 풀리면서 지금 연속 입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티7도 앞에 가면 상당히 센 마필이고요. 그리고 좀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마필이 울줄리 마방의 반지의 여전사인데 순수 경주력, 마필의 순수 경주력은 이 편성에서 가장 세 보여요. 마필 자체가. 근데 이 마필이 약간 좀 주행 불량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막 사행도 심하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반지 여전사는 게이트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측 게이트라면 쭉 밀고 나와서 선행을 나가면 그대로 일순할 수 있는 전력이고, 외선에서 이제 뭐 CT7 이러한 마필이 내선에 있다면 선행을 못 가면서 우회에 또 졸전도 펼칠 수 있고요. 어쨌든 좀 경주력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되는 마필이 반지의 여전사입니다. 최강 포스원, 캐세라세라, 영원축제 요 세 마필이 최근에 잘 띄워줬기 때문에 인기 3강으로 가고요. 뭐 CT7, 뭐 반지의 여전사, 쇼트스톰 이러한 마필들이 도전세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요, 캐세라세라와 그리고 최강포스원, 그리고 영원축제가 인기 3강으로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 이외에도 반지의 여전사와 CT7을 도전세 마필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말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이번 경주 좀 강하게 추천드리는 마필은 라이스 마방의 캐세라세라입니다. 직전에 이제 4등급 레이스에서 그것도 1000m에서 우승을 하고 이번에 이제 3등급 1200으로 거리를 늘려나온 승급전을 맞이한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1000m긴 했지만 끝걸음이 너무나 좋았어요. 네. 그래서 뭐 200m 늘어난 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이 캐사라세라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혼합 4등급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게이트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편성상 이 경주에서도 좀 인기 1위를 갖고요. 지금 선행을 나가고 있는 2번 막 해안탄생 조선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인기 2위로 팔렸습니다. 앞선에서 두 마필이 이제 선착 다툼을 하면서 그냥 끝난 그런 레이스인데, 쾌한탄생이 선행 나가면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낮은 복승식 상당히 최저배당을 형성해서 그거가 거의 뭐 확실시 된다 이렇게 봤던 레이스인데, 저는 좀 쾌한탄생이 캐세라세라를 이길 줄 알았어요. 너무 편한 선행이었고 또 1000m 선행 가면 워낙에 셌던 마필이 쾌한탄생이고, 쾌한탄생이 이 경주에서 2착을 했지만 그 다음 경주에 센 편성에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쾌한탄생이 제대로 페이스 안 배우고 가서 뻗었는데 이 캐세라세라가 그냥 쉽게 따돌리고 끝걸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스트 200이 12초 4였는데 아마 좀 더 센 마필이 있었으면 더 당길 수 있는 그러한 여력감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캐세라세라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했지만 연투가 유력한 좀 강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세라세라는 최근 2연승에 성공을 하면서 3등급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요, 17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5경주인데요.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호 경마 제5경주 혼합 4등급 1800m입니다. 좀 거리가 긴 거리 레이스인데, 네. 직전에 막강한 뚝심 보이면서 선전한 베이킹즈 나오면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는데 좀 월요일날 훈련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부경 이 출마 등록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해요. 근데 막상 이제 출마표 딱 뜨면은 뭐 거의 한 반 이상이 안 나오는 레이스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주도 뭐 베이킹즈 나오면 인기 많은데 좀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뜨거운 함성은 아예 뭐 훈련 자체가 뭐 하다가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출마 등록을 해놨고요. 나오면 인기마로 팔릴 이 베이킹즈나 뭐 뜨거운 함성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출전을 안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 선전한 이제 아델의 진주 백강열마방의 앞말이죠. 이 아델의 진주가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또 제키필라가 직전에 여유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인데 뭐 19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답게 훈련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델의 진주 제키필라가 뭐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또 프라이드 킹도 기본기가 좀 탄탄한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여기 이제 우사인 너트는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끝걸음이 직선이 항상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도 나올 때마다 또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유형의 마필인데 이번에도 좀 불안하게 봐야 될 인기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복병세 마필로는 뭐 유병복 마방의 바다스타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델의 진주, 제키필라, 프라이즈킹 요 세 마필이 좀 더 앞서 있는 전력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요, 아델의 진주와 그리고 제키필라, 그리고 프라이즈킹을 인기 3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바다스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경주는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좀 충막감으로 추천드리는 마필은 백강열마방의 아델의 진주입니다. 직전에 이제 1400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우승한 내용이 좋고요. 1억 3천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이제 그동안 좀 부진하다가 직전에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뭐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아델의 진주를 좀 충막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밀었을 때 스피드 제대로 나오고요. 좀 선두권에 가담 후에 잡고 전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8번 게이트 김동현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이제 프라이즈 킹입니다. 이번에 이제 아델의 진주의 상대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프라이즈 킹도 이 경주 내용을 보면 괜찮게 뛰었습니다. 근데 아델의 진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담양태양이 그 전경주에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행 1순위 유력하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강축으로 팔렸던 마필이 담양태양인데 의외로 이 다르마가 무빙성으로 선행을 빼앗는 바람에 이 담양태양은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대로 능력 발휘에 실패하면서 강축이 무너졌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다르마는 이제 선행 탈환 후에 직선에서 꾸역꾸역 버티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선입권에서 따라갔던 이 아델의 진주 그리고 후미권에서 추입으로 올라오는 프라이즈 킹이 직선에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는데 아델의 진주 상당히 좋은 라스트 걸음을 보이면서 앞선에 다르마를 넘어가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번 편성이 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거리는 좀 늘려 나오지만 이미 1800에 대한 경험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3등급 레이스에서 1800을 한번 뛰었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아델의 진주는 이제 전력이 회복된 이상 좀 연투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델의 진주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도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이미 1800m 거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경주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 과연 어떤 경주력 보여줄지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 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지난주 잘 마무리된 코리아컵과 스프린트, 일본마들의 이 선전으로 모두 끝났습니다. 방송에서 좀 추천을 드렸던 런던타운이 그래도 좀 우승을 해서 방송 보신 분들이 좀 고맙다는 얘기도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요, 이 스프린트에서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좀 입상에 실패를 한 게 조금 더 좀 죄송스러웠고요. 자, 아무쪼록 내년에도 기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코리아컵 그리고 스프린트 다시 또 열릴 텐데 그때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좀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9월에 3주차 가을 하늘이 아주 청명합니다. 나들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풍 같은 거 가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쪼록 9월에 3주차 경마 주간 좋은 마필들 많이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입상 우승 차지하기를 기원하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9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승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26조 방동성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행운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을 뛰면서 아주 임팩트 있는 걸음은 없었습니다. 뭐 착순권, 입상 뭐 이렇게는 해주긴 했는데 아주 임팩트 있는 걸음은 뭐 최근에 보여준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 470km대의 로카드 10에 잠합니다. 뭐 선행과 선입, 추입력을 모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겠고, 직전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인기를 좀 모았지만 이 선두권에 빠르게 움직였던 이 배가원이라는 마필이 레이스를 이끌면서 이 페이스에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월요일 국내산 2등급의 프루네이스와 좀 강병합으로 외열 쪽에서 좀 근성을 발휘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약간 밀리는 걸음이었지만요, 뭐 상위군과 같이 병합하는 이 하위군 마필 치고는요, 이 제법 좋아진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목이 아직은 뻣뻣한 맛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변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뭐 그런 마체 밸런스를 갖췄고, 이 축복감도 제법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실전 변화를 기대하면서 입상권 도전해 주기를 기원하면서 첫 번째 마필 행운 스토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운 스토리는 최근 입상과 착순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31조 라이스마방입니다. 외산 3등급의 에이스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이 에이스 코리아는 마필은 지난번에 좀 신마 포커스 시간에 그랑프리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향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신마 포커스 시간에 좀 추천을 드렸던 데뷔전 맞은 신마였고요. 여유로운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에 좀 강자 틈을 약간은 만났습니다. 스말링 타이거와 퀸 롤렉스의 혈통으로요, 뭐 혈통집 기대치 출중한 마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신우철 마주,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우철 마주의 좀 공격적인 이 신마 도입이 좀 눈에 최근에 좀 띄고 있습니다. 자, 500km대의 단단한 마체를 가지고 있고, 이 신마답지 않은 주행의 안정감과 이 밸런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데뷔전 선행 우승을 하면서 이 결승선 전방과 거의 한 100m 전방에서는요, 거의 잡고 액션이 없었습니다. 여력감이 상당히 좋았고요. 이번 주 지난주부터 뭐 여전히 속고보시 하자 없는 뭐 컨디션은 잘 보여줬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 날 국내산 3등급의 캐세라세라, 여기에 국내산 4등급의 태스크포스와 삼두병합 잘 해가면서 준비를 했고, 이 가장 외열 쪽에서 크게 걸음을 좀 늘려가면서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만큼, 자, 이번에 좀 강자 틈에서도 계속적인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31조 라이스마방의 외산 3등급의 에이스 코리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스 코리아는 데뷔전부터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요. 무려 8마신의 도착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금주에는 15일 금요일 8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 어떤 경주만가요? 28조 하무선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스마트 마린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을 뛰면서 3번의 입상. 조금은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타고난 마체 밸런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긴 한데, 일단 4개월 정도의 외부 휴양을 갔다가요, 거의 6개월의 공백을 갖고 이 직전 경주에 출전을 했고요. 자, 입상을 곧바로 해줬습니다. 이 푹 쉬다 나온 게 좀 야기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 좀 따라가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 직전 휴양을 갔다 온 최근 경주에서는요, 이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상 출전직으로 돌아왔고, 뭐 지난번에 입상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닌가, 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일요일 국내산 2등급의 트리플 파티와 이 강병합하면서 이 안쪽에서 밀리지 않는 근성 보여준 만큼 이번에 정상 출전 주기에 한번 우승까지 강하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마필 28조 하무선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스마트 마린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마린은 장기 휴양 이후에 복귀한 직전 경주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선전했습니다. 금주에는 17일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22조 유충렬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볼드롤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데뷔전에 많은 주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복병권의 세력으로 좀 인기에서 좀 저평가됐던 그런 마필인데 이성재 기수가 중위권 선입 전개하면서 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말몰이로 이 추입으로 이 3착으로 레이스를 좀 마무리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줬고 이 순발력만 조금 살아나면 뭐 형군 그리고 중위군까지도 무난히 올라갈 수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마필입니다. 자, 이성재 기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다시 준비를 착실하게 해 가고 있는 모습이었고 이 속구보시의 힘은요 뭐 더욱 좋아진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일요일 날은 국내산 3등급의 BK세이와 병합하면서 이 상위군 마필에게도 밀리지 않는 근성으로 이 외열 쪽에서 잘 붙어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만큼 자, 이번에 첫 입상에 한번 강력히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22조 유충렬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볼드롤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드롤즈는 직전 경주에서 데뷔전인데도 불구하고 인기도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첫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8조 토마스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경주의 두레박이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좀 빠른 페이스를 만났습니다. 약간 호둥지둥하는 그런 모습도 있긴 했는데 빠른 페이스에 좀 무너졌고요. 직전 경주 재정비하면서 유연명 기수로 안장을 좀 교체했었고 선입권 좀 빠르게 붙으면서 우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승급전을 맞았는데 직전 경주의 내용을 본다면요, 뭐 승급전에 한 중거리강 정도, 이 1400m 거리까지는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순발력과 뚝심을 모두 겸비한 모습으로 이 최근에 경주를 좀 띄워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이 전개만 좀 별로 꼬이지만 않는다면요, 뭐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마필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일요일날 국내산 4등급의 영희시대 그리고 영광의 파크와 이 강한 병합훈련으로 이 오경환 기수가 준비하는 모습이었고 이 가운데 쪽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으로 끈끈한 근성까지 잘 보여줬던 만큼 자, 이번에 직전보다 좀 더 강해진 상대 틈에서도 한번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마필 8조 토마스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경주의 두레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주의 두레박은 직전 경주에서 3마신의 도착차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금주에는 15일 금요일 5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5등급 승급전에서도 최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로 주목할 경주만 어떤 경주만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디바이드 윈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심화 포커스 시간에 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주기가 좀 밀리면서 자, 이번 주에 좀 출전 예정으로 다시 바뀌었고요. 490kg대의 단단한 마체를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최근 봤던 신마들 중에는 이 목스임 밸런스가 가장 좋아 보인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향후 기대치를 좀 높게 평가했던 이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서서히 이 강도를 올려 숙보 훈련에 좀 임했고요. 이 상위군인 국내산 4등급의 제키 필라와 강하게 좀 병합 훈련하면서 힘있게 좀 밀리지 않는 근성도 제법 보였던 만큼요. 월요일 날에는 비가 부산에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훈련 강도를 그렇게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 속구보시의 컨디션 자체는 하자가 없는 모습으로 잘 준비하고 있었던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디바이드 윈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모으면서 데뷔전을 치르는 디바이드 윈드가 과연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로 주목할 경주만 어떤 경주만가요? 5조 유병복 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로열아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걸음이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연속 우승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이 이마필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주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경주에 만약 입상을 한다면 더욱더 걸음이 나오면서 이 상위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마필로 좀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미 순발력도 겸비된 그런 모습이고 이 추임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좀 무리하지 않으면서 이 중위권 추입전을 다시 한번 펼친다면 직선 역전극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잉글랜드의 자마로 이 모래주로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혈통입니다. 혈통과 거의 흡사하게 지금 경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자마들이 보통 이 데뷔 초에는 좀 부진하다가 이 경주를 거듭할수록 어느 순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상위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자주 보입니다. 이 로열 아트도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월요일날 국내산 3등급의 하커맨드 상위군 마필과 좀 병합 훈련해 가면서 이 근성 있는 모습 보여줬고요. 이 마필에 알아서 좀 뛰려고 하는 투지까지 보였던 만큼 자, 이번에도 연속적인 기세에 한번 이어가기를 기원하면서 4등급의 로열 아트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열 하트는 최근 2연승을 달성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경주마인데요. 금주에는 17일 일요일 부산교차 3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4등급 승급전에서도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8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국내산 3등급의 원더월이 되겠습니다. 직전 3착을 했습니다. 직전 5개월 만에 좀 공백을 갖고 나왔고요. 초반에 좀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좀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줬습니다. 의외로 이 공백치고 좀 의지를 초반에 좀 보였지만 역시나 좀 공백 여파가 이 직선에서 걸음이 약간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실 만한 거는요. 이 공백이 보통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보통 이거는 마필 자체가요, 폐활량,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폐활량의 한 30% 정도가 이렇게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직전 경주 이 원더월이 뛰는 모습 자체가 그 모습을 정확히 좀 보여줬고요. 이번에 정상 출전지기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요일날 외산 2등급의 우아와 좀 길고 강한 패턴으로 좀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었고, 자, 힘 있는 모습에 이 외열을 타면서 근성 있는 모습 보여준 만큼, 그리고 정상 출전 주기에 컨디션도 어느 정도 되찾은 만큼 한번 실전 변화를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마필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3등급의 원더월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더월은 휴양 이후에 복귀한 직전 경주에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금주에는 15일 금요일 9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30조 울줄리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두바이 포워드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2착과의 착차는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가능성을 보이면서 착순권에 그래도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아직은 고개가 조금 높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고개가 조금 낮아지는 순간 조금 더 능력 발휘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 480kg대의 거세마로 아직은 좀 순치될 부분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요. 데뷔전 때 보여줬던 주행의 안정화는 분명히 눈에 띄었던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데뷔전은 상대적으로 강마였던 좀 쾌활 탄생이 이 빠르게 레이스를 이끌면서 이 페이스에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지난주부터 이성재 기수가 또다시 호흡 맞추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속구보시의 컨디션 자체도 직전 이상의 컨디션을 일단 보여주고 있었고, 이 지난주 일요일 국내산 2등급의 스마트 벨러 이 상위군 마필과 이 병합을 하면서 이 인코스 쪽에서 차분하게 몰아주는 모습에 이 스피드가 일단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직전 경주보다 조금 더 선두권에 붙이면서 레이스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0조 울줄리 마방의 외산 4등급의 이 두바이 포워드의 한번 첫 입상을 기대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바이 포워드는 직전 데뷔전에서 3위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첫 입상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주말 일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8도,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밖에 외출하실 때는 일교차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역시 금요일에는 총 10개 경주, 일요일에는 총 6개의 교차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3주차로 접어들면서 출전마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 새벽 훈련부터 기승 기수, 그리고 예시장 현장 상태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경주 결과 예측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